저는 이제 수학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왜 배워야 할까요? 저는 어머님들께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수능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코딩 등 기술의 변화가 정말 빠른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전문가들이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는 이제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계산 능력이 빠른 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수학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생각하는 힘, 그러니까 수학에서 생각하는 힘이면 이제 수학적 사고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넘겨주시겠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생각하는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앉아서 문제를 풀었을 뿐인데 아이들의 논리력이 자라고요. 추론력이 자랍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랍니다. 진짜 좋은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서 문제만 풀어도 생각의 힘이 자라는 너무나도 좋은 과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하는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걸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막 불안이 올라와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나? 포기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 과정이 없이는 생각의 힘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아이가 힘들어하면서 이제 끙끙대며 수학을 푸는 시간을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나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생각의 힘이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독수리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수학적인 사고력, 생각의 힘이 자라고 이 시대의 중요한 협업 능력과 창의성 등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정말 독수리학교에서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들을 수학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학년마다 수업의 방식을 다양하게 저희가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PPT 넘겨주시면 저희가 현재 7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중심의 활동 수업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발견하고 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PPT 넘겨주시면 모든 수업은 이제 조별로 함께 협업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7학년 수학에서는 수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배우면서 어떤 친구들은 사실 무리한 선행으로 되게 지쳐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 분수를 배우면서 이제 수학의 그 어려움을 맛보고 나서 이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근데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수학이 어렵지 않을까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보다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정말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수학이 즐겁다. 재밌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갖기 위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이들이 7학년에서 되게 고민하는 게 어떻게 혼자 공부해야 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수업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숙제를 해오고 모르는 부분을 이제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명도 노는 친구들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짝꿍을 만들고 멘토 멘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7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교사에게 질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친구들에게 서로 편하게 질문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 문화를 만드는 게 7학년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8학년은 거꾸로 수업이라는 수업의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교사가 학교에서 개념을 설명하고 집에 가서 관련된 문제를 이제 숙제로 풀었다면 그것을 뒤집어서 이제는 교사가 미리 동영상 강의를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면 아이들이 집에서 그걸 통해서 개념을 미리 예습을 하고 학교에 와서는 개념의 확장 활동을 하거나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모르는 것을 교사와 조금 더 바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아이들이 개념을 집에서 미리 공부하다 보니까 훨씬 더 학교에서 풍성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8학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개념 노트를 작성하는 그 양식의 그 부교재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오답 노트인데요. 저희가 배움 노트라고 부르거든요. 8학년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틀린 문제들을 배움 노트에 기록을 하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3번씩 반복해서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오답을 이제 아이들이 틀리면 그 답지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8학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9학년은 말하는 수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의 효과를 이야기를 할 땐 듣는 것보다는 어떤 시청각 자료를 함께 보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 말하는 것이 학습의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사가 설명을 해주면 그때는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이제 설명을 해봐 이러면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하게 구분하고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년입니다.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아이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를 발표하는 아이들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게 9학년이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창문에도 이제 마커를 가지고 아이들이 창문에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별로 이제 소규모로 이제 나누어서 아이들이 활발히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9학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급고사예요. 진급고사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수학을 한 번 더 저희가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저희가 8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그 진급고사와 관련된 그 출제하는 문제집을 방학 과제로 내줘요. 그래서 8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진급고사를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좀 수학을 어려워한다 하시면 8학년 2학기 겨울방학이 정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같이 수학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3년의 과정을 9학년 때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중학교의 수학의 좀 기본적인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고학년을 이제 올라가면 고학년은 본격적으로 수능에 맞춰서 저희가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년의 과정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는 11학년, 즉 2년의 과정으로 그 수능에 맞춘 그 모든 과목들의 진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수학은 개념이 좀 난이도도 높아지고 학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편차가 좀 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잘 도움을 주고자 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수리학교 수준별 수업은 레벨 테스트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3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 10명, 10명 이렇게 끊는 수업이 아니고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정말 심화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친구들이 많은 경우에는 심화반을 더 많이 배정을 하고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반에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좀
유연하게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정말 저희가 제일 잘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현재 이제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22개정 교육 과정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 학년이에요.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과목명과 수능이 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학년의 시기에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배우게 되고요. 일주일에 5시간씩 배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11학년에 가게 되면 이제 수능이 통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봐야 하는 과목이 위에 있는 3과목이에요. 그래서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서 이수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자연 계열의 그 대학들 중에 그 미적분 2나 기하를 이수를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2와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이고, 이거는 이제 수능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실질적으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교과서 중심의 기본적인 문제를 개념 위주로 저희가 가르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정말 자율적인 선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리 논술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1학년과 12학년은 지금 현 수능의 또 체제에 따라서 가는 학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1과 수2가 공통 과목으로 있고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1학년 1학기에 수1과 확률과 통계, 기하를 선택해서 들었고요. 2학기에 수2와 미적분을 지금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학년에 배우는 과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수2와 미적분까지 선택해서 듣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9시간을 수학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습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11학년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에 되게 허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양이 많은 시기여서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학년까지 배우고 나면 아이들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기하 이 3개 중에서 한 과목의 선택을 이제 결정을 하고 12학년 때 본격적으로 수능 문제풀이를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저희의 이 고학년의 과정을 보면은 10학년에서 11학년까지는 개념과 기본 중심의 문제풀이를 하고 있고요. 12학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면서 심화 문제들을 이제 풀이하면서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학년 아이들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학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11학년 부모님들께서 많은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독수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 그 수학에서는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첫 번째로 저학년에서 중요한 건 습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아이들이 이제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혼자라는 것에 틈을 타서 이제 아이들이 그것들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매 학년마다 자기주도 학습 일지를 적거든요. 그래서 일지에 이제 아이들이 얼마만큼 풀었는지 양을 보고 그걸 교사가 매주 이제 피드백을 해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아이들의 이 자기주도 학습 일지를 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너무 공부하는 습관이 패턴이 안 되어 있다 하시면 어떻게 아이가 집에서 이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운동을 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 찬성하시지만 그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정말 다들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너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습관을 만들 때 혼자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한데, 사실 자기주도 학습은 가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들 중에 이제 아이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동생은 TV를 보고 있거나
거실에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있거나 이제 뭔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제 방해가 되는 경우들 되게 신실한 거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집중하는 게 사실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안 만들어 있을 때 아이를 바라보면 아니 너는 왜 이것도 스스로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공부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함께 해주시는 문화가 저는 가정 가운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학년의 시기에는 내가 한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연습을 하는 것까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고학년에서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첫 번째는 버티는 것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시대가 버티는 걸 못하는 시대거든요. 사실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유튜브 하나도 끝까지 보는 게 사실 힘든 시대예요. 그 시대에 버티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성장이 정말 많은데요. 수학은 버티지 않고는 성장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기를 힘듦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 시기에 아이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부모님들께서 계셔주시면 아이들이 그 힘을 얻어서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을 적극, 이전으로 다시 해주세요. 네. 두 번째는 선생님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들께서 어떤 어머님들은 선생님 힘드니까 찾아가지 마,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발 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은. 근데 이제 이런 건 안 와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가 제 엉덩이 때렸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거는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서 해결하고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모르는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엉덩이 때렸어요만 가지고 오니까 이게 지도가 올바른 방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제는 해결을 하고 모르는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그 매티브라고 수학과 컨퍼런스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9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컨퍼런스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산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미래사회의 수학이 왜 중요한지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나는 이렇게 수학을 공부했어를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왔던 한 졸업생이 자신이 독수리 학교에서 수학을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선생님을 적극 활용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고학년은 공강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마다. 이 공강 시간을 활용을 하면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강 시간에 선생님을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 일지에 이제 일주일마다 피드백을 쓰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만이라도 선생님 저는 지금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자기의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거기에 세세하게 기록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학에 대한 어려움들은 이게 저희 수학은 나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 막히면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바로바로 아이들의 어려움을 교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독수리 수학에서 제가 수학교사로 13년을 있으면서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독수리 학교에서는 전 학년에 걸쳐서 절대로 자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신입 선생님들이 이제 오실 때마다 수업에 들어가서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수학의 그 점수에 상관이 없이 너무 열심히 들어서 놀랍다는 거예요. 네, 정말. 정말 너무 놀라워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입하는 게 있다면 수학은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아직 이건 포기할 만한 수준의 어려움이 아니야. 할 수 있어를 정말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가졌는데 어머님들 집에서 너 수포자가 되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저희 아이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을 때 어떤 종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더 큰 열매를 남겼지만 어떤 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키워낸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각자 달란트를 다르게 맡기셨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이가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도 모든 아이들이 수능 1등급을 맞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잘 활용하며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맡겨진 걸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생 중에 한 친구가 되게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수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안 했다고 이제 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독수리에 온 거죠. 근데 독수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모르겠는데 선생님 계속 검사를 하니까 막 찍어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집을 내기도 하고 그럼 그걸 또 선생님들 잘 발견을 하시거든요. 발견을 해서 또 이제 얘기하고 이제 포기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제 많이 이제 지도를 받았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학년이 계속 거듭해서 올라갔었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출산과 이제 휴직으로 잠깐 이제 그 아이를 못 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복도에서 저를 만났는데 저에게 선생님 저는 아직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다, 너무 기특하다, 넌 할 수 있다. 이제 저는 이제 응원밖에 해줄 수가 없죠. 이제 저는 이제 같은 학년이 아니니까. 그래서 막 응원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가 제일 많이 본 모습이 수학 선생님과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한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하면서 계속 저한테 오면서도 선생님 제가 진짜 저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과정주의로서 제가 과정주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응원한다, 나도 응원한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목표의 점수는 맞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점수는 모르지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고 나서 졸업상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그 대학을 가서 교양으로 수학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전혀 생각하는 진로가 수학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웠어요. 왜 너가 수학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데 6년간 뭐 하기 싫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6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수학을 선택한 거예요, 교양으로.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뭐였냐면 선생님 저에게 수학은 한 번쯤은 정복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그때 보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너는 뭘 해도 될 거야. 너 진짜 뭘 해도 될 거야. 끊임없이 도전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는 6년간 수학을 공부했을 뿐인데 끝까지 도전하는 힘을 얻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3쿼터 주제가 용기와 인내이잖아요. 저는 수학이야말로 용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목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뒤에 저희 국어 선생님 오셔야 돼서 죄송하긴 한데 일단 저는 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말 수학이야말로 용기와 인내가 진짜 저 그래서 3쿼터에 예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아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는 시대에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 끝까지 수학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찾아올 인내는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각 학년별로 아이들이 그 시기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학과 내에서도 이제 같이 선생님들 회의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의
아이들의 수학을 보실 때 정말 아이들이 그 인내의 결실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함께 버티고 견뎌주시는 그 마음들을 꼭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이 6년의 수학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보다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끝까지 인내와 용기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